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답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하기라고 지어봤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개인 매장들이 살아남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개인 매장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살아남는 생존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든지 어쨌든 그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그 자신들만의 룰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집들은 매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얼마 가져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일단 생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설 연휴 때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어느 매장을 보고서 저도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설 연휴든 휴가철이든 사실 장사 안 되는 이유는 항상 있어요. 연말이 지나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뭐 설 연휴 앞뒤로 사람들이 요즘 돈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추워서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새학기라서 장사가 안 돼요. 날이 따뜻해져서 다들 교회로 나가서 장사가 안 됩니다. 휴가철이라 장사가 안 돼요. 날이 갑자기 쌀쌀해져서 장사가 안 되고, 김장철이라 장사가 안 되고, 애들 방학이라 장사가 안 되고, 개학을 해서 장사가 안 되고.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집들은 그래도 자신들만의 대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원 조절 같은 부분도 어쨌든 애초부터 하이리스크 부분을 좀 피한다든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결국 생활비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수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프랜차이즈는 내가 기획한 게 아니라 항상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매출 편차가 생깁니다. 점점 더 내가 불리한 환경이 된다든지, 저번 달에는 1,000만 원 가져갔는데 이번 달은 조금 매출이 좀 떨어져 가지고 저번 달에 번 1,000만 원을 고스란히 꼬라 박아야 되는 수도 생기고, 매출의 합계를 한 1년 내보면은 막 연간 뭐 5억 매출, 6억 매출, 막 10억 매출도 나는데 뭔가 대단한 걸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3개월 정도는 벌었는데 한 달 잘 못해가지고 그냥 퉁쳐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 대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맥스 매출에 맞춘 그 고정비 지출, 그것들 때문에 속빈 강정으로 다 장사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나마 그 브랜드 파워든 그 브랜드가 거기에 더 없어서든 아니면 오픈빨이든 아니면 경쟁자들이 별로 없던지 처음에는 많이 버는 것 같다가도 계산해 보면 별 재미가 없고, 그럼에도 그걸 하는 사람들은 내년엔 잘 되겠지 뭐 이런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분들.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 사업 아이템 태생상 점점 더 매출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더 매출 내기 위해서 뭐 배달 같은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미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미 처음 기획했던 투자금 그 이상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차린 분들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 금액 차이의 문제일 뿐이지 처음 계획보다 항상 평균 30% 이상 더 썼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창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진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수적인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점포를 계약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현장 상담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점포 계약 전에 얼마 들어가는지 다 확인해라. 근데 그거는 가서 봐야지 안다. 그럼 현장 상담을 해서 아는 사람이 봐서 어떤 거 들어가는지 체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점포 계약을 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 뭐 컨설팅에서는 그런 말 안 해주죠. 못 해주죠. 그거를 제대로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인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알아도 긁어부스럼이죠.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비용 그거 들춰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거 들춰내서 돈이 더 많이 드네? 몰랐던 게 돈 더 드네? 그럼 이거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게 큰일인 거잖아요, 본사는. 들춰내지 말고 일단 계약부터 시켜서 뭉탱이 돈이 들어가 놔야, 그렇게 돈을 왕창 쓰게 해야지 빼박이가 된 다음이어야지 그 돈을 야금야금 더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양심적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힘든 회사 많고, 이번 달 계약 안 나오면 안 되는 회사들 많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럴 수 있고,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맹점들이 시작부터 본사랑 원수 짓고 시작하는 가맹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영혼까지 다 끌어서 이렇게 매장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되다가 장사가 이젠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근데 갑자기 이젠 장사가 안 되네?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가맹점주들이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이미 시설도 다 했고 투자 다 했어.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앞으로 10년도 껐떡없이 할 수 있게끔 잘 해놨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내가 장사를 못해서든지 걔가 못해서든지 본사의 잘못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도태되는 상황이 맞닥뜨린 거예요. 이럴 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가맹점주는 이대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의지할 때가 본사밖에 더 있습니까? 본사한테 부탁도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항의도 하고 니네가 뭐 해준 게 뭐 있냐 싸우기도 하고 별이 별짓 하다가 본사도 뭐 별 뾰족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답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사가 아니라 내 살 길을 내가 좀 찾아야겠다. 그럼 다른 프랜차이즈는 어차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으니까. 그럼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또 두드리겠죠. 근데 본인도 알죠. 또 다른 프랜차이즈 하려면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든다는 걸. 각 프랜차이즈들마다 자기들만의 동선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 소프트웨어 아이템 뭐 업종 뭐 통일성 어쨌든 장사를 하기 위한 그 모든 게 틀린데 그럼 다시 그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년 써도 되는 하드웨어를 이걸 또 다시 때려 부시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또 팔아야 돼. 팔고 다시 하자. 근데 운 좋게도 장사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어. 나는 앞으로 더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가게, 그 브랜드를 하고 있는 그 가게 그대로 인수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네. 그럼 내 폭탄 너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폭탄 돌리기라도 해서 넘기면 진짜 다행인데 내가 해도 안 남는 거를 걔는 바보입니까? 그걸 다 계산해보고 그대로 인수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는 또 헐값에 넘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다 또 하려면 그걸 하드를 못 쓰니까 어쨌든 그 하드 비용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헐값에 파는 거밖에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 헐값으로다가 내가 받았어. 근데 그 받은 거 가지고 보증을 합해서 나 또 뭐가 어디서 해야 되는데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들어간 돈 또 뻔하니까 이걸 팔 수도 없는 거야. 그 가격으로. 그러면 또다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또 받을 수 있냐? 또 대출 데이터를 또 뽑아보겠죠.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대출은 이미 만땅이라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지만 또 그 대출 또 받는다고 하면 그걸 듣는 그 와이프든 가족이든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결사반대 하겠지. 내 편은 없죠. 이 속사정을 나만 아는데 대안도 없고 현재 답도 없는데 다른 걸 하려면 또 다 돈이 드는데 그 돈도 못 쓰고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고 좌절하고 반대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이게 답 없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손대는 건 돈 안 들이고 물류만 납품받는 스타일의 이 샵인샵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이게 손을 대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지옥행이 시작되는 거죠. 근본 처방이 아니라 땜질 처방이잖아요. 그냥 내 물류만 팔아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회사들의 물건을 납품받아서 말도 안 되는 또 물류비 또 지불하고 그렇게 또 시작한 거죠. 처음 창업비용이 안 든대. 이게 창업비용이 안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업비용이 덜 든 만큼 또 안 들지도 않아요. 또 교육비나 뭐 초도물류 이렇게 하면 또 몇백씩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창업비용을 덜 든 만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야금야금 뽑아가는 구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물류 납품해서 뽑아가더라도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 맞는 아이템인지 기존에 하던 거하고 시너지가 나는 건지 더 최악으로 가는 건지 그 하나 더 팔기 위해서 동선은 꼬이고 그거 조금 팔리는 것 때문에 또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 벌 수도 있고 매출은 나가지고 어쨌든 번 거 같긴 한데 한 달 뒤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진짜 남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마저도 계산도 안 되고 누더기처럼 빨대 꽂혀가지고 여기 조금 팔아서 찌꺼기 가져가고 저기 조금 팔아서 찌꺼기 가져가고 이 브랜드를 조금 팔아서 또 찌꺼기 가져가고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하는데 한 달 한 달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프리랜서들처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샵인샵까지 가게 되면 결국 볼장 다 본 거죠.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뭡니까? 이 물류 공급이 프랜차이즈예요. 노하우와 시스템을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거기에 걸맞는 그 가맹점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개념으로 가맹비하고 로열티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그런 관리력, 시스템, 노하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도매업이잖아요. 도매업. 내 거를 대신 뛰어가서 대신 팔아주는 소매업자를 찾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왜 프랜차이즈란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빚쟁이 자영업자의 최후의 수단으로 진짜 일반인들 사채 써서 수렁 빠지듯 샵인샵까지 가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황의 진단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창풀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라는 그런 얘기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영상은 설 지나서 나가겠지만 사실 이게 설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럼 또 가족들끼리 또 그러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 상황 진단부터 하고서 그 뒤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시설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하면 되거든요. 이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했기 때문에 조립해서 막 하는 장사하는 건 이제 알아.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수렁에 빠지진 않아요. 아무리 핫한 아이템도, 아무리 대단한 장사꾼도 수십 년 된 노포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은 항상 수정을 합니다. 유명 백화점에서도 분기마다 가면 가게 간판 틀려지고, 유명 상권도 오랜만에 한 번씩 가면 간판 다 달라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고수 창업자는 하나를 오픈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게 고수 창업자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 계속 수정하고 변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고수 창업자는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변화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게 고수예요. 대단한 기술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프랜차이즈 고수들도 이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 프랜차이즈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근데 앞으로는 1,000만 원이 아니고 나는 지금 저거라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럼 1,000만 원 과거에 포기하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또 바꾸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세팅하는 거죠. 변화할 줄 아는 겁니다. 개인 고수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횟집으로 돈을 벌었네. 근데 지금 내가 횟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네. 그럼 이거 횟집으로 하다가 골로 가겠구나. 그럼 이 시설 그대로 해가지고 무한리필 고깃집을 하자. 그럼 소갈비스타일 무한리필로 바꿔가지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별 돈 안 들이고 창업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그 하드웨어에 다 때려보시고 또 다른 투자라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뜨는지, 지금 내 자리에서 뭘 하는 게 지금 이익인지, 저기서 본 걸 여기서 하면 어떨까?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그런 걸 구상할 만한 과정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언감생심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눈뜬 장님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당신들과 함께 상의할 곳이 창풀이라는 거죠.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 하드웨어에 뭐가 어울리는지 구상하고 찾아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고, 적어도 죽을지 살지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우린 이미 올인을 해서 오픈을 했고 처음 계획과는 달리 가진 돈을 다 썼지만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금 밥만 간신히 먹거나 그 뒤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이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체크하고 이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설 연휴날 남들 다 쉴 때 문 열린 데가 얼마 없어가지고 혼자서 문을 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 브랜드를 하려면, 그 테이블 개수를 쳐내려면, 그 메뉴를 빼려면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4명은 세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텅텅 빈 가게에 4명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대화는 없이 핸드폰만 각자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면 7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나가는 거고, 그 일당이라는 게 뭡니까? 순수익에서 떼어주는 개념이잖아요. 먹고 있는 테이블 수는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 점주 속이 어떨지 정말 답답하겠죠. 문을 열었으니까 매출은 좀 늘겠죠. 근데 이번 달 까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뭐를 위한 장사인가?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열심히 해서 플러스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는 본인의 열정과 정성을 낭비하는 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세월들인데 열심히 한 세월에 대한 결과물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악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나서서 제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고 홍보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창풀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이거를 몰라가지고 상의할 사람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한번 진지하게 좀 알아보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하는 거고,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유튜브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 카페에 와주셔서 확인을 하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심으로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느끼고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창풀 카페 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그때 창풀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어요. 고민을 해야지, 대충 내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플랜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카오스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꼭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카페 오셔서 다 보시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꼭 상담 신청하셔서 창풀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